안녕하세요. 케인입니다. 오늘도 랭체인의 핵심, 그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리트리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리버는 저희가 익숙하게 봐온 이 구조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용자의 질문을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 시키고 이 임베딩된 벡터를 벡터 저장소 안에 있는 여러 텍스트 청크 벡터들과 비교를 하고 가장 유사한 벡터들을 뽑아서 컨텍스트로 넘기고 사용자의 질문과 함께 프롬프트로 엮어서 LLM에게 넘겨주는 이 모든 역할에 대해서 리트리버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랭체인의 리트리버 모든 구조 중에서 이 리트리버가 행하는 모든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트리버에서 저희가 어떤 매개 변수를 어떻게 설정해 주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자의 질문을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잘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리트리버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기 이전에 알아둬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체인입니다. 리트리버에는 네 가지의 문서 관련된 체인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분할된 텍스트 청크를 통해서 저희가 컨텍스트에 그대로 주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LLM에게 참고할 자료들을 넘겨주는지에 따라서 체인의 종류가 네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스토프, 두 번째 맵 리듀스, 세 번째 리파인, 네 번째 맵 리랭크입니다. 그 중에서 스토프에 해당하는 체인 타입은 가장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What is full라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과 가장 유사한 텍스트 청크들이 이런 식으로 4개가 출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LLM에게 질문은 이거고 컨텍스트는 이것들이야 라고 넘겨주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프 체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시면 프롬프트에 질문은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이 이 질문이 되고요. 컨텍스트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닥스가 이 여러 개의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과 관련이 있는 모든 문서를 그대로 프롬프트에 주입을 해서 LLM에게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 스토프 체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타입의 체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텍스트 청크를 길게 청킹 했을 때 이 프롬프트에 넣으면 토큰 이슈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LLM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의 제한이 있는데 저희가 참고하라고 던져주는 컨텍스트의 텍스트 청크가 너무 길면 그것을 그대로 주입하는 스토프 체인의 경우에 토큰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체인들이 있는 거고요. 이 뒤이어지는 체인 타입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맵리듀스인데요. 처음에 들어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것과 연관된 텍스트 청크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요. 맵리듀스의 경우에는 이 텍스트 청크들 각각에 대해서 모두 요약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요약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연관 문서가 4개라고 하면은 4개의 요약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맵이라고 하고요. 이 리듀스 과정에서는 생성된 4개의 요약에 대해서 최종 요약을 생성하는 과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맵 과정에서는 각각의 연관 문서들에 대한 요약을 생성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리듀스에서는 최종 요약을 생성하면서 그 컨텍스트를 압축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맵 리듀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 개의 컨텍스트들을 짧은 문장으로 LLM에게 던져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스토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큰 이슈를 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맵 리듀스가 항상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청크 각각에 대해서 요약을 수행해야 된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 있어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용자 질문을 한번 호출을 하면은 이것과 연관된 문서들이 한꺼번에 프롬프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API를 한 번만 호출하면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맵리듀스의 경우에는 텍스트 청크 하나하나에 대해서 요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LLM 호출이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종 요약을 위해서 압축하는 과정에서도 LLM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압축된 컨텍스트와 사용자의 질문이 합쳐져서 LLM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LLM이 한 번 더 호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맵 과정은 병렬적으로 수행이 되고 이 리듀스 과정은 이 과정이 끝난 후에 또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LLM을 여러 번 호출하는 비용 이슈가 발생을 하고 또 이 답변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레이턴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파인인데요. 리파인의 경우에는 이제 좋은 품질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체인 타입입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서 나온 연관 문서들을 스터프에서는 전체를 다 넣고 맵리듀스에서는 각각에 대한 요약을 생성해서 최종 요약을 만드는 식으로 압축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리파인은 누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문서가 이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서다라고 하면은 이 프롬프트에 이 질문과 컨텍스트로 첫 번째 참고 텍스트 청크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질문과 이 컨텍스트를 참고한 LLM이 답변을 내놓게 되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intermediate answer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텍스트 청크에 대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이번엔 intermediate answer에 아까 저희가 LLM으로부터 받은 답변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들을 하나씩 돌면서 LLM이 답변을 내놓은 것들을 이 intermediate answer로 넣어놓게 되고 그러면은 이전에 저희가 question과 answer로 LLM에게 답변을 요청했던 것과 달리 이 중간 답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은 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efine 체인 타입은 잘 쓰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씩 답변을 생성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맵리듀스처럼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없고요. 이것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LLM 답변을 받고 또 이 부분을 처리하고 그 다음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인 타입을 쓰는 순간 답변을 얻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치만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레그를 구성할 때 답변의 신뢰도나 답변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refine chain 타입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맵 리랭크라는 건데요. 이 맵 리랭크는 저희가 사용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연관 문서들의 각각의 컨텍스트들을 하나씩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뭐 맵리듀스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맵리랭크가 다른 점은 사용자 질문과 컨텍스트를 넣은 프롬프트를 넣어서 이 모델에게서 받은 답변이 기존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answer와 score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의 질문과 텍스트 청크 하나를 프롬프트에 넣고 LLM에게 답변을 받으면 원래는 answer 하나만 받았는데 이번엔 스코어까지 받는 겁니다. 이 스코어는 사용자의 질문과 들어온 컨텍스트 간의 연관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수로 나타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텍스트 청크가 사용자의 질문과 높은 유사도를 가졌다라고 하면 스코어가 더 높은 값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이 네 번째 있는 텍스트 청크는 사용자의 질문과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 그럼 스코어가 낮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용자의 질문에 따라서 연관된 문서가 나온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4개 중에서 가장 연관성 점수가 높았던 하나의 답변만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맵리랭크 다큐먼트 체인입니다. 맵리랭크 다큐먼트 체인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LLM을 여러 번 호출하기 때문에 비용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청크 각각이 모두 뭔가 구분된 답변을 하고 저희가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유사성을 요구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맵리랭크를 통해서 연관성이 높은 테스트 청크 하나만 참고를 하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맵리랭크를 썼을 때 다른 체인을 썼을 때보다 더 높은 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을 하고 오늘 리트리버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트리버는 쉽게 말씀드려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모듈입니다. 이 레그에서 사용자의 질문과 유사한 벡터가 무엇인지 검색하는 과정을 리트리버가 담당을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LLM에게 조금 더 고품질의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운을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드라이브 내에 저장해둔 문서를 통해서 레그를 구성해 볼 것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마운트를 수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픈AI의 챗GPT 모델을 통해서 레그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오픈AI API 키 가져와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레그를 구성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해준 것은 틱토큰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 토크나이저를 선언을 하고 이 토크나이저를 기준으로 토큰 수를 세는 함수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과정은 사실 텍스트 스플리터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CL100K 베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코더를 기준으로 토크나이저를 선언을 합니다. 이 CL100K 베이스의 경우에는 오픈AI에서 임베딩 시킬 때 쓰는 토크나이저의 이름 중에 하나고요. 이 CL100K 베이스를 기준으로 제가 토큰 개수를 세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후에 텍스트를 청킹하는 과정에서 토큰 수를 세는 기준을 이 CL100K 베이스라는 모델을 통해서 세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리트리버 중에서 리트리버 QA라는 체인을 쓸 거고요. 챗 오픈 AI를 통해서 챗GPT 3.5 모델을 쓸 거고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 그리고 크로마 벡터 스토어 파이 PDF 다큐먼트 로더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셀에는 저희가 지난 강의들에서 배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강의들 잘 보셨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는 오늘 PDF 파일 하나를 가지고 레그를 구성하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저는 이 혁신성장 정책금융 동향이라는 PDF 파일을 파이 PDF 로더를 통해서 로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더에 로드 앤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PDF 파일을 페이지별로 자르고 이 리스트를 페이지스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불러온 텍스트를 청킹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청킹할 때 리커시브 캐릭터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청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크 사이즈는 500, 청크 오버랩도 50으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랭스 펑션은 그냥 두면은 글자 수로 세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히 저희가 뭐 아웃풋 토큰이나 인풋 토큰이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저희가 선언을 해준 것처럼 이 CL100K 베이스라는 오픈AI 모델이 활용하는 토크나이저를 기반으로 토큰 수를 세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틱토큰 렌을 기준으로 500 이하가 되도록 텍스트를 스플리팅 해주는 거고요. 이거를 페이지스라고 저희가 아까 선언한 리스트에 대해서 스플릿 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큐먼트 로더를 통해서 어떤 문서를 불러오면은 다큐먼트 형태로 불러온다. 다큐먼트 객체로 불러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페이지스도 다큐먼트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큐먼트 객체들이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스플릿 다큐먼트를 통해서 스플리팅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는 이 매개 변수들에 맞게 청킹이 된 다큐먼트 객체들의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다큐먼트 로더를 통해서 문서를 불러오고 텍스트 스플리터를 통해서
여러 문서로 청킹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후에 하는 거는 텍스트 임베딩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한글 파일을 가져왔죠. 그래서 한글 텍스트 임베딩에 유용한 허깅 페이스 임베딩 중에 하나인 코에스퍼트 NLI 모델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랭체인의 임베딩, 허깅 페이스 임베딩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모델을 가져올 거고요. 모델 이름과 모델 키워드 아규먼트, 그리고 인코딩 키워드 아규먼트를 통해서 매개 변수들을 미리 설정하고 허깅 페이스 임베딩스의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서 HF로 제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임베딩 모델까지 선언을 했고요. 바로 크로마 벡터 스토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 텍스트들에 대해 이 임베딩 모델로 임베딩하는 과정을 거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크로마의 from document 함수를 통해 저희가 청킹한 텍스트들을 HF 모델을 통해서 임베딩하고 이를 닥서치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져오고 나누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페이지별로 지금 나뉘고 있고요. 이 모델을 가져와서 나뉜 것들에 대해 이 허깅 페이스 모델을 적용해 임베딩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걸 크로마 벡터 스토어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걸 닥서치에 제가 변수로 선언을 해서 이후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고요. 그 밑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Retrieval QA 체인을 선언함으로써 레그의 마지막 방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윗부분은 일단 무시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QA, Retrieval QA 체인에서 From 체인 타입을 통해서 저희가 매개 변수들을 다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 레그를 구성할 때 LLM은 어떤 모델을 쓸지를 선언을 해주는데 저희는 오픈AI라고 위에서 선언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챗 오픈AI 통해서 오픈AI의 채팅 모델, 그 중에서 이름은 GPT 3.5 터보라는 거를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준 거고요. 저는 이제 이 GPT 3.5가 내놓는 답변을 타자기 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출력되도록 만들고 싶어서 스트리밍 트루 켜주고 콜백을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PT 3.5 터보 모델이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답변을 출력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템퍼레처 값을 저는 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템퍼레처 값을 0으로 설정한 이유는 제가 첫 번째 LLM을 챗GPT API를 통해서 한번 돌려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템퍼레처 값이 낮을수록 0부터 2 사이의 값인데 템퍼레처 값이 낮을수록 조금 더 일관된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오픈AI에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때 템퍼레처를 낮게 두면 같은 답변이 나오고 높게 두면 다른 답변이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이 작업에서는 오픈AI 모델이 내놓는 답변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저희가 뭔가 신뢰를 하고 이 모델을 계속 쓸 수 있겠죠. 저희는 어떤 정보를 원하는데 그 정보를 자꾸 바꿔서 뭔가 이렇게 답변을 내놓으면은 저희가 불안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템퍼레처 값은 0으로 해주고 답변을 일관성 있게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LLM은 오픈AI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체인 타입은 스토프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스토프를 한 이유는 일단 저희가 청킹을 할 때 청크 사이즈 500으로 굉장히 작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청크들을 참고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3개의 문서를 참고하더라도 총 1500 정도의 토큰밖에 소비가 안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 질문과 그 컨텍스트 청크 1500을 합쳤을 때 이 GPT 3.5의 맥스 토큰인 4000을 절대 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체인 타입을 스토프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킹을 좀 크게 하고 질문도 좀 길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체인 타입을 맵 리듀스로 해주시면 되는데 또 실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스토프로 설정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트리버라고 해서 그러면 너가 레그를 구성할 때 검색하는 건 뭘로 할래?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에서 선언해준 이 크로마 객체의 닥서치를 as retriever를 통해서 검색기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마 객체를 내가 쓸 건데 쓰는 게 벡터 저장소로 쓰는 게 아니라 벡터 저장소에서 연관성 높은 벡터를 찾는 검색기로 쓸 거야 라고 as retriever로 함수를 선언해 주는 거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깐 스킵하고 그 다음은 return source documents라고 해서 저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을 때 LLM이 참고한 컨텍스트가 어디에 있었던 문서인지 그 소스를 알 수 있게끔 주석 처리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닥서치에서 저희가 검색기를 선언을 할 때 이 안에 매개 변수를 두 개를 설정을 해줬는데요. 첫 번째로 서치 타입은 벡터 저장소에서 사용자의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텍스트 청크를 뽑아오는 역할을 이 as retriever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MMR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연관성 높은 문서를 뽑아올 때 연관성 높은 풀 몇 개 중에서 최대한 다양하게 답변을 컨텍스트를 조합을 해서 LLM에게 컨텍스트로 던져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소스를 다양한 소스를 참고해서 LLM에게 답변을 얻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서치 타입 MMR을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서치 키워드 아규먼트는 이 서치 타입 MMR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etch k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연관 문서 후보들을 찾고 그 안에서 이제 최대한 다양하게 조합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이 fetch k는 그 후보군의 총 개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총 10개를 뽑겠다는 거죠. 그리고 k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관성 있는 문서를 LLM에게 넘겨줄 때 10개를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k개만큼만 넘기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크로마 객체를 리트리버로 활용할 건데 MMR, 그러니까 최대한 다양하게 답변을 구성을 할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구성할 거냐면 총 10개의 연관성 있는 문서를 뽑은 다음에 최대한 다양하게 조합을 구성을 하되 3개만 컨텍스트로 LLM에게 넘겨줘 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Retrieval QA 체인의 모든 매개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설정을 해줬고요. 더 많은 매개 변수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설정을 해주면 답변을 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저희가 이제 혁신성장 정책금융이라는 무슨 PDF 파일을 기반으로 LLM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에 넣고 그냥 간단하게 이 Retrieval QA 체인에 괄호 안에 쿼리를 넣어주시고 리절트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답은 오픈AI에 가가지고 물어봤을 때 얻는 대답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고품질의 답변이라는 거를 보자마자 아실 수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레그를 구성하는 거고, 레그를 구성할 때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를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력이 다 나왔고요. 혁신성장 정책금융은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뭐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정책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뭘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제가 이 리절트로 저장한 것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뒤에 소스 다큐먼트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문장들을 참고를 해서 이 답변을 내놓은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큐먼트 객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의 경우는 이 파일을 참고했는데 이 페이지를 참고했다라고 메타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두 번째 페이지를 참고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다큐먼트 객체가 유일하게 이제 다른 문서였네요. 이 파일에서 완전 첫 번째 페이지를 참고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를 나중에 구성을 할 때 사용자가 답변을 받았을 때 사실 안심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워낙에 기업들 사이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변을 받았을 때 내가 2차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천 소스들이 무엇이었는지, 뭘 보고 LLM이 이 답변을 내놓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 Retrieval QA에서 리턴 소스 다큐먼트는 굉장히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레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끝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레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질을 높인 후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는 실력은 갖췄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스트림릿, 체인릿으로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쉽게 프롬프트 엔드로 챗GPT와 어떤 문서 기반으로 대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